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점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주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하락장을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요즘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좋았거든. 오늘 한 해 내내. 사실 정말 미안하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와, 지난 주말 이번 이틀, 지난 주말도 괜찮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는데 오늘도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을 세게 빡 하니까 느낌이 정말 작년 느낌 나네. 작년 하락장에서의 그 느낌 오랜만에 상기가 되면서 도움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또 겸손하게 만드는 시장이 겸손하게 만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네. 저도 좀 과도하게 좀 그간에 안심을 하지 않았나. 좋았지. 네, 올해 들어서 잘했지. 올해 잘했지. 올해 들어서 좋았는데. 네, 올해 아주 잘했어요. 최근 크게 수익 난 것도 있었고 KBT에서. 네, 최근에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 언더퍼폼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올해 사실은 아웃퍼폼, 언더퍼폼 날짜를 다 이렇게 쭉 한 코스피 대비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을 아웃퍼폼을 했었을 테니까, 그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힘드네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그렇게 막 많이 빠진 그렇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별로 안 빠진 거죠. 네, 종목별로는 요즘에 뭐 GS 건설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뭐 급락하는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급등하는 것도 많고 종목별로는 이렇게 편차가 큰데 지수는 이렇게 평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 코스닥 3천억, 2천억씩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안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1,500억 매도, 코스닥에서도 1,000억 매도, 기관도 각각 2천억, 1,40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오늘 모처럼 제일 많이 올랐어요. 4.7%나 보험 섹터가 올랐는데요. 삼성생명은 6%, DB손보 5%, 삼성화재 4.7%, 하나손보, 현대해상, 하나생명 다 2,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건설주도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 삼부토건이 26%, 이거는 딱 우크라이나 이슈만 뜨면은 급등하는 종목이었죠. 저 종목은 뭐 건설에서 좀 제외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우건설 8%,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다 1에서 3%씩 반등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1% 정도 하락했는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5%, 해성DS 마이너스 5%, 자화전자, LG전자, 솔루스첨단소재, 이노텍 마이너스 3, 4%씩 다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3%,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5%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계속 하락을 이어가네요. 네. 의료종밀 섹터에서도 덴티움이 1.2% 정도 하락했고, 의약품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1, 2%씩 다 하락을 했고, 메지온만 마이너스 16%. 네, 메지온은 그간에 너무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꾸준히 다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자금 수혈 받고. 네, 근데 오늘은 좀 1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오른 이유는 뭐 금리 상승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새로운 건전성 지표 킥스라고 K-ICS 신지급 여력 비율을 보니까 이 상장된 회사들, 특히 대형사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여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IFRS 17 도입 이후에 재무건전성 비율도 함께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킥스인데요.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올 때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보험업법상 150% 미달되면 뭐 금융당국이 점검을 받고요. 100% 미달하면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데 상장된 대형사, 특히 DB손보 이런 데는 210%, 삼성화재 275%, 삼성생명 180%, 하나생명도 180%, 현대해상 178%, 상장사들은 다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낮은 데들은 뭐 교보생명 156%, 하나생명 117%, MG손보 65%, KDB생명 47%. 여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100% 미달이면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데 100%를 미달한 데가 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00% 안 되면 지금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죠. 한꺼번에 다 터지면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요즘 새마을금고 때문에 내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만연하고 있는데, 보험사들도 약간 재무 건전성 비율이 낮은데도 조금 있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박정은 박사님하고 같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현재 그 새마을금고 사태하고 이 금융 사태에 대한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주말에 여러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날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하이브가 6.6% 하락했고요. 네. YG엔터가 3.8% 하락, JYP 2% 하락했습니다. SM만 1% 정도 올랐는데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뭐 항상 신인그룹 나오면 앨범 판매량 막
엄청나게 나오고 항상 좋은 얘기만 들렸는데 오늘은 하이브 신인 그룹 N팀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팬사인회를 대면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여성 보안 요원이 물론 검사를 하긴 했지만 바디 체크를 조금 약간 인권을 약간 침해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과하게 했나 봐요. 뭐 녹음 장비나 이제 촬영 장비 반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바디 체크를 했는데 약간 좀 수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요거 말고 다른 악재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나는 뭐 여기 관계자니까 네. 이게 들어봤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요즘에 가서 막 옆에서 찍어서 막 사인 받을 때 찍고 얘기하고 뭐 대답하는 것까지 다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옛날 유튜브 없을 때는 그런 게 네. 없었잖아요. 자기나 친구들이나 보는 거고 막 근데 요즘에 이제 팬들이 이런 것들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찍고 뭐 이러면 이걸 팔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실제 바로 옆에서 막 근접 촬영한 영상이니까. 그런 것도 팔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엔터테이너들은 이런 것들이 자꾸 찍히면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희소성 측면에서. 예, 뭐 그리고 이제 자꾸 뭔가 팬사인회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나가면 이 사람의 뭐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면 자꾸 뭐랄까 익숙해지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 퍼질 수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거든. 신비주의가 조금 그렇죠. 신비주의가 떨어진 거 바로 그래서 옛날에 SM 같은 데는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신비주의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하이브 이 빅 히트는 그 반대의 전략으로 대박을 터뜨린 되거든요. 네.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해서 몇 군데는 그렇게 되고 SM은 신비주의를 유지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브랜드 가치 훼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팬사인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이런 엔터 회사들이 돈 벌 수 있는 구조 중에 가장 큰 구조가 팬사인회예요. 굿즈나 이런 것들을 팔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앨범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0장, 40장 산 사람들만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우선순위로 선착순으로 받으면 그게 그래서 돈 되는 건데 회사들은 사실 그거를 그렇게 썩 원하진 않는데. 네. 원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네. 이번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뭐 속옷 검사까지 하고. 네? 속옷 검사까지 하고. 왜? 뭐 안에 숨겼을까봐. 속옷 안에 숨겼을까봐. 네. 좀 과하게 검사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다른 팬사인회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하겠죠? 요즘 이것만 요즘 특별한 것도 그래서 이상하고. 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조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뚫리는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냥 원치는 않지만, 원치는 않지만. 근데 좀 심하겠네. 네. 근데 이게 뭐 BTS의 팬사인회가 아니라 N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일본인으로 구성된 팀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 비중에 엄청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그룹은 아니지만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6%대 빠진 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스레드. 이게 이제 트위터 비슷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위터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실시간 소식을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가입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입해 있으면은 쉽게 요것도 이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시 이틀 만에 한 7천만 명 돌파했고.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인스타 들어갈 때 가입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뜰 거 아니야. 탁 누르면 자동으로 가입.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한 3일 만에 거의 1억 명 가까이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1억 명 돌파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1억 명을 돌파를 3일 만에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챗 GPT가 2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예 새로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막 회원 가입을 다 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죠. 번거로운 절차가 있긴 해서 딱 요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막 대단한 서비스다라고 딱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틱톡은 9개월 정도 걸렸고 인스타는 2년 반 정도 걸렸다니까 어쨌든 모든 걸 다 고려하고서라도 3일 만에 1억 명 가까이 된 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 나스미디어가 조금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메타하고 조금 연계가 되면은 다 주가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디라는 나스미디어 자회사는
금요일에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알았고요. 나스미디어는 오늘 7%대 상승. 솔트룩스 여기는 페이스북에 이제 챗봇 서비스를 공급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오늘 9% 정도 급등했고, 보통 이제 디지털 광고 대행사들 오늘 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마케팅도 오늘 6%대 상승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스레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지속이 될까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나 이거 보고 일론 머스크하고 얘 왜 MM 뭐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왜 하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싸우는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위터에는 상당히 치명타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트위터를 뒤집을 수도 있는. 네, 뭐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인스타를 워낙 그 MZ 세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트위터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GS건설 사고로 동반 하락했던 건설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사고 충당금이 1조 원 이상 소요가 된다라는 우려가 좀 건설주 폭락을 좀 이끌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GS건설 사고가 다른 건설사에 미칠 영향을 벌써 가늠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사업 호조 보이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오히려 상향을 하면서 건설주 오늘 반등도 조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보수 현장 등등이 이제 2분기 플랜트 마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이 건설주의 우려가 끝났다고 볼 수 없겠죠. 지금 GS건설이 다른 사업장들 한 83군데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요 조사 결과가 8월 중에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 주차장 무너진 검단 현장과 비슷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되면 1조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충당금이 그렇죠. 쌓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좀 비슷하다면 이게 또 GS건설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이다라는 우려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조사가 또 다른 건설사의 현장도 확대가 되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충당금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불확실한 단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면서 아직까지는 우려가 계속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 보면은 주가가 비싸질 않았다는 얘기지. 주가는 뭐 싸죠.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어 1조짜리 깨졌는데 어떤 회사가 하한가 한 번도 안 맞고 끝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오늘 반등하는 걸 보면서.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대우건설을 필두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다각적 지원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이 있어서 오늘 삼부토건도 오늘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AP 통신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서 지뢰 제거 장비나 뭐 구급차, 댐 복구 등을 지원했다 이런 언급도 한 것도 이제 뭐 건설주 중에 삼부토건 급등을 좀 일으켰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전제 조건이죠. 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고. 네, 근데 뭐 항상 선반영하니까 주가는. 네. 지난 뭐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네.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대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뭐 재건 열심히 준비하는 거 다 주가로 반영하다가 다시 가라앉았는데 이번엔 또 다시 삼부토건이 다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 그리고 SKC가 ISC 인수 공시를 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오래된 이슈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렇죠. 이미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인수가가 조금 낮더라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그런지 일단 이 ISC 지분 총 45%를 5,200억 정도 들여서 인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기존 최대 주주 지분 한 35% 정도를 55,850원에 인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랍니다. 그래서 네. 신주 발행은 52,665원. 그래서 뭐 기존 대주주 거는 55,800원에 사주고 나머지 신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52,600원에 가져갑니다. 전일종가는 57,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진 거죠 지금. 올랐다가 네. 지금은 많이 네. 빠졌죠. 네. 오늘 좀 많이 급락해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전일종가 대비보다도 대주주 지분 인수가도 낮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도 낮고 소액주주 지분은 당연히 안 사주고 하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삼자 배정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우려가 좀 크긴 합니다. 52,000원으로. 네, 단기 주가는 하락하는 게 좀 불가피했습니다. 52,000원을 당분간 깰 가능성이 별로 없다. 2천억이 저기에서 물량이 들어오니까 52,000원대. 그 이상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저기 강력한 뭐라 그럴까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캡이 씌워지는 자리가 되겠네요. 저 자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이 25% 이상 M&A를 하면 50% 플러스 한 주 이상 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한다고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이거 빨리 좀 실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주들까지 사줘야지 그냥 다 미국식으로. 그게 맞지. 대주주 지분만 딱 사주고 딱 그만하는 것도 솔직히 억울한데 네. 대주주 지분은 사주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신주 발행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나머지 주주 지분들 희석시키고 가져가 버리면 양아치 짓이죠. 정말 짜증나죠. 양아치 짓이죠. 물론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야 이거 우리 얘기 이거 소문 나기 전에 이거 뭐 4만 원대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근데 그럼 뭐 트위터는 뭐 안 비싸게 샀나? 트위터 개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그거 좀 낮추려고 하다가 소송 걸릴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꿀떡 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 인수할 때 공개 매수를 하는 게 뭐 거의 이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일론 머스크 수조 이상 손해 봤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거버넌스 개선해야 될 여지가 너무 큽니다. 너무 많아요. 네. 만약에 이거 공개 매수를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사준다면 만약에 사줄 계획이 있다면 네. 이거는 유상증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인수가도 전이종가 대비 훨씬 더 높게 설정을 했을 거예요. 네, 그걸 아니 낮게 개인 주식을 사주면 인수가를 높게 안 했겠지. 아예 대주주 것도 좀 싸게 사줬겠지. 개인 주주 것도 다 사줘야 되니까. 일단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사려면 소액주주 지분을 대주주 지분보다 더 비싸게 사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이제 전일 종가보다도 더 낮게 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소액주주 지분도 인수한다면 네. 그러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 공개 매수 계획이 있으면은 대주주 지분도 그렇고 소액주주 지분도 그렇고 뭐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은 사줄 가능성도 좀 상당히 낮아 보이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희석되는 게. 야, 고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한국의 주주 환원율은 29%에 머물고요. 이게 중국보다는 낮습니다. 중국은 32%, 미국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92%인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중국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이제 9일 조사를 했더라고요. S&P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ROE가 2005년에는 15%였는데 2023년에는 20% 정도, 한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을 좀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줄여왔으니 당연히 그것 대비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ROE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ROE가 2005년에 17.6%였는데 2023년에는 7.2%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0%포인트가 떨어졌네요. 돈을 계속 벌어서 자본금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배당은 똑같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은 돈은 똑같이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 벌어놓고 쌓아는 놨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겼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 현금을 쌓아놔야 되고 현금을 쌓아놨는데 그 돈으로 추가적인 돈을 못 버는 거지. 영업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총 자본 대비로는 그겁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부동산 가치가 막 1조 원어치 있는데 시가총액 막 2천억에 거래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회사에 현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데 배당도 안 하고 지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 지회사라고. 네, 이런 회사들은 빨리빨리 좀 상장을 늘려야 되는데 빨리 상장 폐지해. 그럼 그게 답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상장해놓고 싸게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상속은 하고 싶고 그냥 하나만 먹어라 제발. 2개, 3개, 4개, 5개, 배 터져 죽어라 그래. 그렇게 먹으러 나 정말 안타까워서 진짜. 참 언제 개선될런지 거래소도 정신 차리고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부동산만 빡빡 올려갖고 나라 살림 세울 겁니까? 그러다 다 뒤졌잖아요. 일본도 뒤지고 미국도 뒤졌는데 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험한 말 나오네요. 미국은 그만해야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미국 네. 정도 수준까지는. 네. 네. 얼른 개선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